운수대통 기사님과 타회사 기사님의 운송 내역을 좀 비교하신다면 차이가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운수대통 안실장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지입률은 무엇인지를 조금 정리해 드리고 싶어서, 또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제작해 봤는데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최대한 간추리고, 그리고 시간도 길어지면 좀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제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럼 지입 시작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 총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기사님의 선택 사항이셔야 됩니다. 차량에 대해서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지만 예비 기사님들의 선택 사항으로 두셔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사님의 마음이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내가 차량을 직접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내가 기존에 있던 차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차량으로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어렵다, 회사 차량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하면은 그 회사 차량이 정확히 얼마인지, 추가적인 비용은 얼마가 들어간 건지를 견적도 내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견적을 내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두에 말했던 좀 예외적인 사항은 뭐가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바로 양도 양수권입니다. 기존의 기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차량과 코스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는 한정돼 있고요, 증차, 그러니까 새로운 코스가 나오지 않으면 기존에 계신 기사님의 코스를 받으실 겁니다. 이때 기사님이 자기 차량도 같이 넘기고 싶어 하실 거고요. 차량 상태를 정확히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같이 정비소에 가시는 거고요. 가시고 나서 이 차량이 얼마인지를 인터넷으로 견적을 조금 보셔야겠죠. 그리고 이 기존의 기사님이 거기에다가 얼마를 더 추가했는지를 확인하신다면 차량만 문제가 없고 비용만 합리적이다 하시면은 양도를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차량은 내 선택일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기존의 기사님의 차량을 양도를 받겠다 하시면은 정확한 견적과 정비 상태를 확인해 보시라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2번째, 월 비용과 지출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운수회사는 기업에서 운송료를 받아서 기사님에게 드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 주는 비용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주는지를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수대통은 항상 좀 말씀을 드리지만 운수회사에도 따로 비용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모든 것들을 또 기사님께 드립니다. 센터 가셔서 운수대통 기사님과 타회사 기사님의 운송 내역을 좀 비교하신다면 차이가 있으실 겁니다. 이건 좀 불법이니 위법이니가 아니고요, 회사의 경영 방침이니 잘 확인하시고요, 나한테 조금 더 좋은 혜택과 수입을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결론은 운송 내역서를 확인하라입니다. 선탑하실 때요, 옆에 있는 기사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운수사에게 요청을 해보십시오. 운수사가 따로 엑셀로 만들어서 가짜로 만들어서 드린다? 그건 사기니까요, 자료만 잘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3번째, 운수회사의 선택입니다. 모든 분들이 좀 유튜브나 광고 등을 보고 지입기사 상담을 받고 계시고 또는 계약을 진행하실 텐데요, 그 전에 반드시 선탑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선탑이라는 건 기존에 일하시던 기사님 옆에 타가지고 일을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도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센터 분위기도 보셔야 되고요, 센터장님이나 파트장님, 그러니까 기업의 관리자분들이시겠죠? 그분들에게도 운수회사가 어떤 곳인지, 내가 지금 같이 온 운수회사가 어떤 곳인지도 조금 물어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어렵다면 나를 선탑해주는 기사님에게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계속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센터 내에 이 운수회사의 기사님은 몇 분이 계신지, 또는 그 기사님들에게 가서 그 운수회사는 어떤지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운수대통 기사님이 계시다, 그럼 운수대통은 어땠는지를 물어보시고요, 운수회사가 관리는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정말로 신경을 써주고 있는지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관리가 잘 되는 회사는 기업의 관리자분들이든 기사님들이든 평판이 조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때 물어보실 때 초기 비용 그리고 계약사항이 다른 건 없었는지, 투명한지, 정직한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약 모두 다 칭찬을 하고 계신다면 그 운수회사는 좋은 회사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내용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운송 내역서를 확인하자. 세 번째, 운수회사를 잘 선택하자. 어떤 곳, 관리가 잘 되는 곳을 선택하자입니다. 이 밖에 또 허가증, 좀 알선수, 분향수 피하는 법, 내 코스 정하는 법, 선탑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입기사를 하기 전에 아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또한 제가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